자, 그래서 전략 수립 프로세스라는 건 여러분이 전략이라는 건 포괄적으로 이해를 많이 하셔야 돼요. 뭔 전략이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도 실행하는데 보통 전략이 성과를 맺으려면 3년 정도 걸린대요. 왜냐하면 회사가 살아남는다 안 살아남는다를 평가하는 게 3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개를 막 실행을 하게 되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성과에 포커스를 이런 게 있어요. 바쁘면 좋지 뭐. 바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바쁘지 않아요. 한가하죠.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계획이 중요한가요? 실행이 중요한가요? 실행? 이사님, 계획? 왜요? 대리님, 실행이 중요할까요? 계획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할까? 사람들은 실행이 중요하다 그래. 실행이 중요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행에 포커스를 두면요, 계획이 약해지죠. 실행할 만한 거를 해요. 할 만한 걸 한다고. 여러분, 제가 말했죠? 실행은 성과가 될 수 없어요. 계획의 달성의 성과가 돼야지. 언제나 목표를 하이로 잡아야죠. 그렇죠? 할 만한 거를 하자. 여러분, 은근히 문화기획자가 뭔가 잘 보세요. 그들은 할 만한 걸 안 하고 단계별로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은 높은 수준부터 시작을 해요. 그들은 처음부터요, 남도 생각 못하는 거를, 그러니까 단계별로 해도 결국 그들은 뭐예요? 앞동산을 하고 뒷동산을 해도 그들은 목표는 히말라야였어요. 여러분, 가끔가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뭐예요? 제가 강사를 양성하거나 뭐를 할 때도요, 너는 이거니까 요순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올라가는 거야. 왜요? 감을 잡아야 돼. 아니면 뭐예요? 빨리 빠지던가. 그렇죠? 여러분, 저도 실행에 포커스를 두는다고 해서 실행에 포커스를 두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실행은 성과가 아니야. 이사님, 직원들 뭐 할 때요, 할 만한 걸 시키지 마세요. 걔는 안 올라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미분, 적분 뭐 이렇게 간다고 하죠. 그거 맞아. 그건 교육의 목적이야. 앞을 알아야 뒤를 알겠죠.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는 그러지 않아요. 앞을 몰라도 뒤를 하는 애들이 있어. 그죠? 그리고 때론 한꺼번에 알게 돼요. 그죠? 문제는 뭐냐면,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걔가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의 문제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대표가 내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의 문제겠죠. 회사에 여러분, 성과를 달성하는 전략맨들이 많아야죠. 노력만 하는 애들이 있으면 진짜 피곤한 게 됐거든요. 여러분, 공무원분들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공무원분들은 뭐야? 성과라는 게 클리어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도대체 뭐가 성과냐고. 그죠? 근데 민간회사는 왜 인지가 더 많냐면, 민간회사는 언제나 성과 창출이라는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 출강이라는 놈이 상당히 세요. 밖에 나가. 왜냐면 강의 딱 끝나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평가를 해버려. 그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평가라는 거 사람들이 다 싫어한단 말이야. 누가 나를 근데 평가를 해야만 발전을 하거든요. 평가 자체가 나쁘다 좋다가 좋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 이후겠죠. 사람은 언제나 낮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 높은 수준의 강의를 하거나 PT도 그런 거야. PT 맨날 공부해봤자요, 한번 PT를 해보는 걸 못 따라온다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투자 제안서를 맨날 쓰면 뭘 하나. 투자를 한번 받아보면 다 모든 게 쉬워지거나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한다. 문제는 사람들은 한번 성공을 하면 뭐예요? 계속 그걸 고집해요. 저도 그러고요. 그렇죠? 왜요? 한번 성공한 건 다시는 안 먹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먹히는지는 있는데 그게 동종한 사람한테는 안 먹혀져요. 근데 하나에 집착하다 보니까 뭐예요? 혁신이라는 게 어려워지죠. 자, 그럼
문화 전략과 전술 프로세스. 여러분한테 제가 복잡하게 알려드릴 수도 있는데 왜 간단하게 알려드리냐면 그래야 실행이 쉬워져요. 제가 여러분 비즈니스를 한번 강의를 해보고 뭐를 하게 되면 전략이 틀렸다기보단 하다가 지가 관둬요. 왜냐면 전략이라는 거는요 끊임없이 맞춰야 돼요. 틀린 게 아니죠. 실패한 것도 아니고 그들은 책을 보고 나면 그들은 그냥 에러 조종이라고 말을 하더라고. 하다 보면 뭐예요? 환경이 변하니까. 여러분 한 300년 전이나 하나의 전략을 세워놓고 평생을 그것만 해도 됐어요. 왜냐면 환경이 잘 안 변하니까.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오직 전략 하나에 대한 양반들은 그냥 과거만 급제하면 돼요. 그죠?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여러분 사시공부 뒷달라기 하다 보니까 로우스쿨로 변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거야. 그잖아. 계속 뭔가 바뀌어요. 왜 뭘로 바뀌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넘어먹으려고 뭔가 이렇게 자꾸 변화를 줘.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사시공부 계속하는 사람은 또 그거 언제 또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없으니 반대하는 거죠, 무조건. 그죠? 자, 문화 전략과 전술 프로세스를 보면 그렇다면 문화 기획자 마케터를 위한 전략과 전술 프로세스는 뭘까요, 도대체? 자,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죠? 제가 여러분 전략과 전술을 알려드렸죠. 뭐죠? 이미 여러분 알고 있죠. 뭐죠? 교회선 씨 뭐죠? 이 전략이야. 선점하는 게 전략이라고 여러분. 선점을 발견해내는 포지셔닝은 방법인 거고요. 무조건 선점을 하는 건 전략이야. 왜요? 일단 여러분 가진 게 없으면 일단 빨리 움직이자. 신속한 의사결정 고민할 필요 없다. 왜요? 안 할 거, 여러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해주니까 어떤 여자애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대요. 남자친구랑 헤어질 거야, 선배. 제 답은 뭐예요? 헤어져. 근데 걔 친구가 성격은 아직도 좋고 그럼 만나. 근데 헤어져. 근데 만나. 걔가 그렇게 말해야 돼요? 남의 일 아니니까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 맞아. 남의 일 아니니까 쉽게 말하는 거 맞아요. 내 문제라고 하면요 그렇게 쉽게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컨설턴트한테 맡기지 마요. 걔네들은 여러분만큼 심각하지 않아요. 걔네들의 성과는 여러분의 회사의 성공이 아니라 수수료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실패하죠. 그럼 이렇게 말할 걸 성공하죠. 봐, 내 말 들으니까 됐지. 실패하죠. 왜 안 했어? 그들의 얘기는 수렴이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멍청하죠. 그럼 컨설턴트들이 갖고 놀자. 그렇죠? 근데 내부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은 컨설턴트를 신뢰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불신임하지도 않아요. 그들의 얘기를 고려해 보는 거죠. 왜요? 걘 지 일이 아니라고요. 지가 뭘 아는데요. 근데 걔네들은 잘할 수 있다? 멀리요. 여러분 어떤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단순하게 좋아요. 근데 감을 쓰거든요. 감을 잘 쓰면 신속해져요. 나쁘게 쓰면요 독단에 빠져요. 그죠? 모든 순간 뭐야? 원래 그건 그랬던 거야. 원래 그렇게 해왔던 거야. 그죠? 그래서 가끔 똑똑한 아예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있죠? 뭐 이런 거 있죠? 야, 김 부장 원래 안 해. 이런 거. 그죠? 아예 모르는 애가 객관적인 사고를 보여주면 뭐예요? 독단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컨설팅도요. 똑똑한 애들이 잘 받아요. 여러분, 내가 10년을 했는데 지금 영화 몇 년 하셨어요? 10년을 해도 모르는데 3개월 조사한 애들이 여러분 컨설팅은 여러분 1년 안 해요. 3개월 안에 얘기를 듣겠냐고요. 그죠? 10년을 해도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 대표님 10년을 하면 느낌이 있죠.
그죠? 그게 어떤 객관적이든 주관적,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는요, 견해가 있을 뿐인 거야. 여러분, 내가 전문가가 아니면 견해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만 견해가 있는 거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뭐예요? 견해가 아니라 그냥 잡담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다 보면 조언을 듣기도 하죠. 근데 걔가 가끔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해요. 그죠? 근데 그게 나한테 뭐예요? 여러분, 저는 공짜로 컨설팅 받는 방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한테 컨설팅 받지 마시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알게 돼요. 그죠? 강의를 하다 봐도 알게 된다. 혼자 떠들다가도 알게 돼요. 그죠?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안 돼. 근데 그들의 얘기를 불신할 필요도 없어. 단 나의 의견을, 내 마음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내 얘기도 안 들는데 어떻게 걔가 여러분 실패한다고 나한테 뭘 해줄 것 같아요? 걔네들의 목적은 수주지.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직원들한테, 광고 대행사에 있는 직원들은 무조건 승부사 기질이 있어야 돼요. 떨어지죠? 그럼 해내야 돼요. 왜요? 지는 것도 습관이에요.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도 있죠. 근데 내부에서 컨설팅하거나 내부에서 기획하는 사람들은 승부사 기질 가지면 안 돼요. 그럼 적이 엄청 늡니다. 왜요? 꺾어버리고 싶거든요. 어디서 성격 보이냐 이거죠. 내부에서 기획하는 사람들은 악어 같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진짜 끈질기게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언제나요, 승부사가 아니라 뭐예요? 명분이 정말 중요해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논리가 먹히지가 않아요. 언제나 뭐예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문제,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야. 논리는 한 방이죠. 논리는 언제나 말은 된다? 근데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야, 너 진짜 말 맞다. 근데 상당히 어른 앞에서 아주 싸가지가 없네. 어디서 어른 앞에서 고개를 죽을래? 말대꾸 하는 거 봐라. 어느 순간 말대꾸야. 그래서 나이 든 클라이언트한테 일을 할 때는요, 일단 나이 든 클라이언트들은 놀리고 그런 거 안 봐. 나이 든 클라이언트들이나 좀 송구하신 분들은 그 자식의 능력을 보기 전에 그 자식의 인간성을 본대요. 네가 인간이 됐냐 안 됐냐 이거죠. 어른이 오는데 그것도 없고요. 그것도 없죠. 그럼 뭐야? 일단 그런 애가 일 안 해요. 진짜로 그래요. 제가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이 개량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개량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술을 꺼내기가 어려워. 일단 들어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아야. 논리적으로 말하면 말대꾸 한다고 그러고요. 말 안 하면 뭐야? 말이 없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어려워요. 잘 모르는 애들을 확 눌러버릴 수가 있거든요. 지식의 양으로. 입을 봉쇄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빼먹으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막 다 줘서 터트려버리면 돼요. 너무 많이 알려주면 헷갈려버리거든요. 그죠? 처음엔 되게 많이 알다가 결국은 단순해지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이사님 진짜 그러지 않아요? 자, 선점하는 게 중요한 거고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뭐라고 했죠? 강점에 집중하고. 이게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외에는 없어요. 이걸 차별화 전략이라고 해요. 이외에는 없어. 이게 전략이야.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빠뜨린 게 하나 있다? 뭐죠? 이게 인터널 스트라테지예요. 전략은요, 이걸 엑스터널, 밖에 쪽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건 적을 향해 있는 거고요. 이건 내 안에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략이 좋다고 무조건 성공하진 않아요. 그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요. 전략은 안 돼요, 잘. 그럼 뭐예요?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버드 병원에 이런 말이 있죠. 올바른 대답은 없어요. 정답은. 올바른 정답을 내가 만들 뿐이죠. 그죠? 좋은 아이디어도 없어요. 내가 좋게 만드는 것 뿐이죠. 여러분, 이거는 언제나 적을 향해 있는 거야. 적을 향해서 뭐를 갖다 대야 돼요? 내 강점. 내 강점이 걔의 약점에 맞죠. 그럼 시너지가 난다. 그죠? 그리고 그게 없다면 뭐예요? 무조건 다른 길을 가야 돼. 숲을 가다가 두 갈림길이 나왔대요.
남이 안 가는 길을 가고 나서 나는 수많은 새로운 일을 봤거든요. 그게 언제나 성공한 사람들의 택한 방법이에요. 저는 한 번도, 전 대학 졸업하고 뭐 해서 아버지가 다들 대학 가길래 갔고요. 유별나게 군 게 하나 있었죠. 뭐 유별나지도 않았어. 유학이라는 길을 올랐고요. 또 유별나게 다들 가는데 난 영화를 했고요. 다들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웬만한 회사였고 웬만큼 다니는데 유별나게 또 창업을 했고요. 다들 대표로 지금 다 제 친구들 다 광고대행사 대표로도 있고 뭐 차장으로도 있고 하는데 또 유별나게 강의를 해요. 난 유별나서 내가 많이 힘들었어요. 유별났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강의를 시작했을 때 너무 창피했어. 내가 강의하는 게. 애들이 알까봐 강의하는 게 창피해요.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네가 강의를 한다고? 네가 뭘 하는데? 그거 말이 돼. 그래서 내부에 있는 애한테 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한 번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강의하더라? 그랬더니 창피한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걔 아직도 머리에 이렇게 맞아요. 지랄을 한다. 네가 뭘 하냐? 그치. 그래가지고 야, 교수님이 알면 또 혼나 새끼야 이러더라고요. 뭐 모르는 사람들 갖다가 휘젓고 다녀 하지 마. 그리고 네 강의 누가 들었는데 별로래. 하지 마라. 딱 그거 듣고 진짜 많이 흔들렸어요. 왜냐면 창피한 거야. 근데 계속 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재밌어. 그리고 나는 너무 많이 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계속 했거든요. 그 친구가 지금 뭘 했는지 아세요? 강의 어떻게 하지? 근데 내가 그랬죠. 넌 늦었어 새끼야. 그렇죠? 창피하기도 하고요. 잘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옛날에 강의하다가 욕먹은 적도 있거든요. 강의 못한다고. 제가 이틀 연속 강의였는데 너무 창피해서 그 다음날 못 쓰겠더라고요. 그럼 또 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만약 그때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냥 가서 그냥 못한다고 할까? 그냥 신청 프로 걸렸다고 할까? 그냥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요. 피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제가 겁냈던 건 그거예요. 피하는 것도 습관돼요. 저는 전략이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질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은 돌파라는 말을 저는 훨씬 더 좋아해요. 전 8사단이었는데 우리 돌격이었거든요. 8사단이셨어요? 네? 그냥 돌격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그랬다니까. 우리 어디로 돌격해요? 무조건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무조건. 저는 군대 정신이 군대 가서 많이 배웠죠. 악으로 꽝으로. 그렇죠? 이 세상 안 되면 되게 하라고 하죠. 맞아.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살다 보면. 진짜로 전략이라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나 스스로도 전략이라기보단 돌파라는 걸 많이 했고, 성공한 분들 보면 꼭 아버지가 돈이 많은 애들이 전략을 좋아하더라. 전략을 실행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 근데 아버지가 돈이 없고 뚝심 강하고요, 밀어붙이기 강하고 그런 애들은 돌파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전략이라고 책을 내더라. 그들은 그냥 그 길을 갔을 뿐인데 무슨 열정 전략, 에너지 버스니 뭐니 막 그렇게 해서 팔더라. 왜요? 너무 진부해서 책으로 내기엔 참 양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은근히 다 보세요. 그들은요 진짜 협상가도 아니었었어. 제가 보면 협상도 한 적 없고요. 그들은 돈을 추구하지도 않았더라고. 그들은 돈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외골수라고 지랄한다고. 에디슨도 그랬고요. 근데 그들은 남을 교류하지 않고 그냥 쥐가 할 길을 가더라고. 그리고 실패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들은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것 뿐이야. 기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했죠? 우리 스토리텔링에서. 근데 그들 중에 몇 명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들의 성공을 이런 저 같은 지식 판매자들이 그대로 그냥 아주 담백하게 팔기에는 너무나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막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자. 아침형 인간. 그래서 전 국민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렇죠? 별거 별거 다 해봐도 뭐예요? 성과내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왜요? 끝까지 선점에서 끝까지 하는 게 너무나 단순해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요 비법, 성공 비법 장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언제나 그러니까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내 안에서 이걸 안 하죠. 그럼 꽝이야. 근데 안에선 이건 있죠. 이건 진짜 뚝심 같은 거 있는데 이게 없죠. 그럼 뭐예요? 그것도 실패.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만의 성공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돈은 없고 뭐해도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건 반쪽짜리 승부가 있어요. 성공. 근데 뭐야? 내놓을 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꼭 아들한테만 말해. 아버지는 그렇게 안 살아왔다. 근데 아들은 가출을 할 생각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잘 어울리는 사람, 밖에 안. 근데 여러분 제가 쭉 보면은요, 이게 문제가인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럴 의향이 없어. 조금만 어려우면 뭐예요? 반도. 그렇죠? 그리고 강점, 여러분 왜 강점을 모르는지 아세요? 자기의? 뭘 해봤어야죠. 그렇죠? 뭘 해봤어야 강점을 알죠. 그렇죠? 다른 걸 왜 안 할까요? 겁나니까. 그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자, 강점 전략. 여러분, 미국 컨설팅 회사, 미국의 모든 회사, 68%의 회사가 이걸 써. 전략하면 이게 대표야, 대표.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이게 언제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걸 써요. 마치 비법이냐. 근데 이건 여러분, 그냥 강점에 치중하면 되잖아. 근데 MBA 출신들이 또 복잡하게 말하죠. SWT.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그냥 강점을 치중하면 되는데 옛날부터 뭐예요? 이순신 장군은 자기의 강점이 뭐였어요? 지형이었어. 지형. 한국 지형.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알지도 못하는 일본에 간 게 아니라 그렇죠? 일본 해군에 여러분 그 당시 해군에 여러분 수군장이 뭐였다고 그래요? 해적이어서 해적. 해적은 여러분 화공을 안 쏴요. 그렇죠? 해적은 뭐야? 접근절에서 올라타도 다 죽인단 말이야. 그걸 잘해서 됐고 올라타니 그걸 막고 못 올라타게 만든 게 거북선이었고. 그렇죠? 여러분 300을 봐도 나오잖아요. 스파르타군의 장점이 뭐예요? 그 통로를 막는 거야. 원래 그렇게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서 그러죠? 이렇게 뒤에서 잡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손가락 확 꺾어버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걔가 그러죠. 치사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걔가 뭐라고 그래요? 싸움에 치사한 게 어딨어. 치사한 거는 여러분 뭐예요? 졌을 때 말하는 거. 싸움의 성과는 이기는 거에 두면 뭐예요? 그냥 낭심 차는 거죠. 그쵸? 저는 가끔 여러분 손으로 넣어서 신의 손 대는 애 있죠? 누구죠? 브라질에? 브라질 축구 선수 손으로 집어넣었잖아요. 마라도나. 그쵸? 네. 손으로 넣었잖아. 여러분 걔 다 손으로 넣는 거 알아. 근데 뭐야? 어쩔 건데. 이번에 앙리가 손으로 넣었죠? 피파에서 뭐래요? 제 경기에는 없댔잖아. 그쵸? 여러분 성과는 영원하고요. 그건 나중에 전설이 돼요. 그죠? 마라도나가 늘 때도 그때도 문제가 많았었을 거야.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는 잊어요. 문제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배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북선은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안 만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목수가 아니에요. 시켰죠. 자, 이게 가장 63%가 쓴다라는 건데 이거의 전략 매트릭스 운영하는 방법이 하나죠.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딱 하나야. 약점을 알고 오퍼튜니티를 알고 스트레스를 알고 오직 이거 하나죠. 약점은 뭐였죠? 이거 강하죠? 약점은 뭐죠? 숨기기야 이게. 여러분 숨기면 강점 뒤에 숨기면 뭐가 돼요 얘가? 매력이 되는 거야. attraction. 여러분 매력이 뭔지 아세요? 매력은 단점이에요. 여러분 완벽하죠? 그럼 매력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 매력이 있어요? 얘가 매력이 있어요.
잘생긴 거로 따지면 얘가 훨씬 더 잘생겼어. 근데 많이들 물어보면 얘가 더 매력이 있다고 그래. 왜요? 얘 못생겼거든, 얘에 비하면. 근데 얘가 못생긴 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얘는 못생기를 커버한 것만큼의 성과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뭔가, 여러분, 야, 그 친구 진짜, 야, 은근히 매력 있지 않냐? 이 얘기는 뭐냐면, 걔가 뭘 못하는 거야. 근데 그게 뭐야? 위대한 성과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쁜 애들과, 이쁜 사람과, 잘생긴 사람과 매력적인 사람, 잘생긴 거는요, 나이가 들면 없어져요. attraction. 여러분, 영어로 보자. 끌어들이는 힘.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 인재는요, 완벽한 사람한테 안 가요. 인재는 뭔가 부족해서 내가 그거를 메꿀 수 있는 데를 가. 그래서 인재는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간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단점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매력으로 만드는 거야. 단점을 없앨 수는 없거든. opportunity는, 기회는 강점으로. 그렇죠? 기회가 만들어지면 기회 살리기. 그죠? 여러분, 이거 내부자. 이거 외부거든. 위협은 문제, 아까 말했죠? 전략을 팔지 말고 문제를 팔아라. 문제를 이용해서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살려서 강점에 딱 계속 치중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무조건 강점으로 쇼부 본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약점은 어떻게 해요? 매력 만든다. 매력으로 안 되면요. 그래서 함께 한다. 그죠? 그죠? 그래서 함께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걸 못하니까 그 친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왜요? 걔는 마치 레고 맞추듯이 뭐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걔가 딱 맞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과는 그래서 언제나 코퍼레이션에서 나오는 거예요. 팀워크. 걔네들은 절대로 헤어질 수 없어요. 헤어지는 순간 다 삐꾸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팀장은요,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를 봐요. 그리고 못하는 점은요, 다른 사람으로 커버시키려고 그래. 못하는 점을 들춰낼 필요는 없거든요. 왜? 그 사람은 잘하는 점으로 성과를 내니까요.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 보고서를 쓰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문제점 얘기하고 우리 회사가 뭘 극복해야 되냐고 했지만, 잘하는 거를 더 치중하다 보면 때론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이 돼요. 긁어부스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은근히 여러분 아시죠? 칭찬해주는 사람들은 더 하려고 들고 욕을 하면 더 숨기려고 든다고. 그게 SWOT, 강점 전략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요? 모든 걸 다 스트렝스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일단 뭘 잘하는지 합의가 일어나야죠. 나는 우리 회사가 이걸 잘하는데 저 사람은 저걸 잘하는 것 같아. 그럼 뭐야? 내부 커뮤니케이션부터 안 일어나요. 그죠? 그게 여러분 유일한 전략이에요, 여러분. SWT 여러분 파워포인트나 기획사에서 정말 많이 쓰이죠? 왜 쓰일까요? 태초부터 원래 싸움을 잘하는 놈은 뭐예요? 싸움으로 이겼고요. 말을 잘하는 놈은 정치로 이겼었어. 말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놈은 일찍 죽었고요. 그죠? 언제나 그래 왔어요. 자, 왕은 뭘 잘해요? 그들을 잘 아나요. 관우가 싸움을 잘했고요. 장비가 힘을 셌고요. 제갈량이 머리가 좋았지만 그들을 아는 건 유비였죠. 자, 그럼 차별화자. 두 번째는 뭐죠? 강점에 집중하고 강점이 없다면 차별화를 해라. 보세요. 시츄에이션이 있죠?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야. 이건 관점의 문제야. 뭘 찾아내는 거죠? 아무도 안 한 건 어디 있냐고요. 아무도 안 한 미지의 땅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마치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느낌이 이 느낌이라고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전략이 아니에요. 잭 트라우트가 30년 이상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성공하는 회사들은 뭐예요? 의지가 강하겠고요. 그들은 뭐예요? 다 보니까 안 한 걸 했더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끝까지. 이렇게 보는 거야. 계속 뭐예요? 여러분, 카메라 포토그래퍼가 모델을 어떻게 찍어요? 한 번 찍어요? 수천 번 찍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한 번의 기회를 살린 게 아니라 하다 보니 된 사람이 더 많아요. 중요한 건 될 때까지 했느냐의 문제죠. 하다 만 건 아무도 기억 못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디에 차별화 기회가 있느냐를 계속 보는 거야. 그들은 했던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사례 분석 시간에 사례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저 알려드리겠지만, 차별화 전략은 무엇로 완성이 될까요? 남과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남을 공부하라고 했죠. 기존의 걸 공부하는 건 뭐예요? different from. 나아야 돼요. 성과가 있어야 돼. 다른 거가 성과는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죠? 튀었다라고 하는 거야. 쟤 튀기만 하는 거야. 차별화는 그래서 나아야 돼.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은요, 차별화, 남이 다른 거를 해서 성공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남과 다른 거를 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남과 다른 걸 해도 성공한다면 젠장 이 세상에 골 때린 이상한 놈들만 많겠죠. 그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난 거기에 어디가 있냐고요. 좋은 놈은 뭐예요? 먼저 한 놈이에요. 정직한 놈, 제일 오래 한 놈, 끈기 있는 놈. 나쁜 놈은요, 그 놈을 치고 들어가는 놈. 이상한 놈은요, 얘는 이상한 놈이라는 거지. 그 애는 없어. 자, 그리고요, 지속되어야 돼요. 그럼 뭐가 되죠? 브랜드가 됩니다. 저도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 플래너비라는 사이트를 지금 만든 지가 한 7년, 8년 됐는데요. 야, 저는 진짜 내 이름을 바꾸려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말해서. 우리 아버지가 때려 죽인다고 해도 못 바꿨는데 난 이름을 이기획이라고 바꾸려고 그랬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기획입니다. 멋있잖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때는 바꿀 이유가 또 없겠죠. 그렇죠? 왜요? 난 이름이 브랜드이고 싶어요. 근데 제 이름이 너무 뻔해서요. 네이버 검색에 안 나와, 젠장. 이름이 좀 특이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름이 특이한 사람이 되게 좋아요. 이름이 특이한 사람은요, 밖에 나와서 나쁜 짓 못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강의를 들었던 분 중에 이름이 소나무인 분이 있거든요. 이름이 소나무예요. 진짜 소나무 같더라. 말이 없어. 그래서 술자리에서 이름 갖고 많이 놀림당하겠어요. 했더니 딱 한 얘기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나쁜 짓을 못한대요. 눈에 너무 들어와서. 그죠? 이름이 평범한 애들은 뭐예요? 익혀지지가 않은 거잖아. 그죠?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제가 수강생들을 많이 만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잊혀지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어디 게임 회사에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니까 중간중간에 앞에 계신 남자분이 한 분이 한 5분 단위로 그래요. 미쳤나 저 사람이. 중간에 물어봤더니 미친 건 아니고, 네? 아니 그것도 아니래요. 뭐라고 하냐면 저 뭐야 했더니 그냥 되게 똑똑한 사람이래요. 근데 약간 무슨 장애가 있나 봐. 근데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웃겼어. 그 주전자가 있으면 난로를 떼면 이렇게 뚜껑이 덜그럭 그러잖아요. 그냥 그걸로 생각하래요. 너무 똑똑해서 근데 안 미쳤어요. 나 그런 사람 처음 봤거든. 각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색일 그냥 각인돼 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획하는 방법이 있죠. 기획사 쓸 때 이렇게 분석을 하나만 쓰지는 않다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 둘 차이가 뭘까요? 이거 그냥 뭐턱 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말이라는 놈은요, 뭐부터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요.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하나는 개고 하나는 인간이고. 뭐가 다를까요? 사장님,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거, 혹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뭐가 다를까요? 제가 전략은 시너지, 노력의 반대, 성과 창출. 그러니까 이 앞에 현황 분석이 있겠죠. 현황 분석이 어쩌라고, 어디로 줌인되는 거 아니야. 이 뒤에 뭐가 있어요? 내 솔루션이 이미 나와 있는 거야.
그죠? 현황이 다른 데로 솔루션 돼버리면 나는 뭐야? 삽질한 거거든. 홈페이지를 바꾸는 사람들은 무조건 뭐야? 홈페이지가 솔루션이어야 돼. 왜 문화 마케팅 쪽으로 돈이 안 들어와요? 문화라고 생각 안 한다고 이 사람들은. 그냥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뭔 의미일까요? 오케이. 좋아요. 생각 못했던 걸 말씀해 주시네요. 좋아. 대리님. 좋아. 생각이 없는데. 원래 그런 분들이 또 대박 쳐요. 저는 개인적으로 능력이 없는 걸 알고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듣기라도 하겠죠. 내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SWOT를 활용하는 거고,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는 거, 프로세스. 이렇게 하는 건 뭐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고. 가끔 여러분 이게 먼저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진짜 제가 이거 이렇게 말하면 욕 먹거든요. 근데 그냥 말해드릴게요. 이 세상의 모든 분석은 두 개밖에 없어. 스왑, 포지셔닝, 끝. 쿨하게 그렇게 알면 돼요. 마이클 포터 교수가 파이브 포스니 뭐니 다 꺼냈는데 헷갈려 뒤지겠어. 이것도 모르는데, 이것도 실행하기 어려운데 5개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다시. 목표 찾을 때, 그리고 요거는 외부에서 혁신, 기회를 찾을 때. 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강점이 중요한 거죠. 강점이 어디에 놓여야 시너지가 나냐고. 내 강점이, 여러분, 소울이 이쁘다라는 강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라는 놈이 어떻게 돼요? 빨리 달리기보단 70%가 멈춰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애들이 인식되는 포인트로 들어가야 시너지가 나요. 내가 뭘 잘하죠? 내가 깡패야. 내가 깡패인데 주먹질을 잘해. 그러면 깡패 세계에서 머리 쓰는 깡패보다 뭐예요? 때려 부시는 시장이가 있어야 돼. 난 깡패인데 내가 싸움을 잘해. 근데 여긴 지능형 조직이야. 거기 가면 뭐야? 무식하다는 양아치라는 소리 들어요. 내가 언제나 잘하면 배치되는 건 어떻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의 기본이야. 걔가 뭘 잘하는지 알고 뭐예요? 거기다 갖다 놔줘야 시너지가 나. 여러분, 내가 얘기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네가 잘하는 게 없다면 기회를 보라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그게 네가 어떻게 장점으로 그거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뭐가 나을까요? 이게 나을까요? 이게 나을까요? 이건 그러니까 내부 지향적이야. 이건 기업이 뭘 잘하죠. 그럼 자기가 뭘 잘하는 거에, 예를 들어 포스코가 철강을 하게 되면 포항에 가 있는 게 낫다고. 그죠? 그죠? 언제나 제 시너지가 나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 내가 특별한 게 잘하고 없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마요. 기회적인 요소를 하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망해요. 성과는 안 나와. 좋아한다라는 거는 계속 할 수는 있게 해도 좋아하는 거에는 성과가 안 나와요. 나 노는 거 되게 좋아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건 일이 되면 어려워. 일이 되면 하기 싫다고. 나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해. 근데 글을 쓰고 밥 벌어먹자. 그러면 글이 힘든 거야. 좋아한다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을 때. 여러분, 연애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면, 연애는 재밌어요.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헤어지고 싶을 때 헤어지면 돼요. 결혼은 달라. 그죠? 결혼은 제가 여러분 와이프한테 헤어져. 그럼 우리는 서류가 너무 많어.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널적으로 가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밭을 갈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더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뉘앙스로 가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시너지가, 여러분 일타쌍피라는 걸 머리에 계속 봐야 돼. 하나를 움직여서 여러 개를 10개까지 움직이면 더 좋아. 벨트를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애들 뭐 관리도 잘 돼가면 그거 왜 못해요? 그죠? 이해되시죠? 강점이 있으면 내 강점이 시너지를 줄 때를 찾아라. 그게 없다면 시장에서 기회를 봐서 뭐예요? 내가 만약 못한다면요. 내가 강점을 키우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라 이거죠. 그렇죠? 중요한 건 내가 또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저희 회사가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할 수 없는 것도 클라이언트가 하라면 해요. 왜요? 하청 돋버리면 돼. 그것도 내가 한 건데 뭘. 그죠?
여러분 회사에서 못한다고 안 해요? 그죠? 한단 말이야. 문제는 기회가 없죠. 시키질 않으니 늘지를 않고, 안 하니 안 시키죠.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우리 전략이 어디 있냐, 이거냐. 여러분 기획서요, 뭐 G 매트릭스 뭐니 말해줘봤자 그 윗분들 모른다고요. 오케이? 그 수학 분석할 때 하나하나를 별도하는 저 수학 분석 많이 이렇게 해봐도 컨설팅 할때 해봐도 이렇게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밸런스 있게 맞춰지잖아요. 우리는 약점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게 장점이 되고. 수학 분석의 의미는요, 약점을 쓰고 강점을 쓰고, 여러분, 수학 분석을 하고 포지셔닝을 하고 하는 분석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건 분석을 해서 미래를 보겠다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 그죠? 분석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학 분석이 현상 파악하기 위한 현상 파악을 왜 할까요? 뭘 하기 위해서 현상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무언가를 도출하기 그러니까 그 도출은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잘 몰라서 지금 여러분, 현상 파악을 하는 건 성과가 아니에요. 현상 파악만 하고 끝나면 문제. 여러분, 보고서 갖고 와서 대표님, 저희 회사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청와대에서 그래가지고 난리 났대죠. 촛불 시위할 때. 촛불 시위할 때 보고를 이렇게 했대요. 10만 명 모였습니다. 그 다음날 20만 명 모였습니다. 그 다음날 50만 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대죠. 다시 보고하지 말라고. 어쩌라고요? 충분히 알아들었거든요. 현황은 나쁜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위에 계신 분들은 모든 걸 단순하게 생각해요. 아무리 복잡하게 말해도요. 결국 하나야. 안 좋은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들은 현황이나 뭐 분석에 포커스로 마셔야 하는 게 문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대책안이 뭐냐고. 근데 일반적으로 할 때 수학 분석하고 무언가 명제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 다음에 STP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STP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똑같은 네. 말인데 처음 들어서 그런 걸 지금 제가 얘기 드릴게요. 돈이 없다. SW 때 알릴까요? S, 기술력 강화. W, 돈 없다죠? 어퍼터니티, 문화 콘텐츠에 우리 쪽. 스레트, 외국 업체 쳐들어오자. 이건 모든 산업이 다 이렇게 쓰거든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 돈이 없다라는 건, 외국 업체가 들어온다라는 건, 그건 여러분이 모르고 보았냐의 문제야. 왜? 이걸 뭐라고 해요? 정성 분석이라고 해요. 정성 분석은요, 여러분이 정성 분석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찰스 스왑도, 피터 스왑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분석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 뭘까요? 미래를 우리가 앞으로의 현황이요. 되게 좋을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안 좋아질 거라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꼭 담아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우리 회사는 철강 1위고요. 우리 회사의 위기는 특별히 없고요. 그렇죠? 기회는 되게 좋고요. 위협 뭐 다 죽여버리면 돼요.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결론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건 수학에 연연하지 마요. 여러분이 수학 분석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자. 그죠? 여러분의 상사는 이거 안 봐요. 이걸 보죠. 오케이? 그러니까 네. 저는 수학 분석 할 때 이제 회사 사람들하고 이끌고 나가요. 그 수학 분석 할 때는 사실은 제가 오히려 수학 분석에서 좋아하는 것은 공감대 분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 이야기들을 하고 그 중에 그러면 이 중에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포스트잇 붙이잖아요. 네. 붙여가지고 이제 강점도 얘기하고 약점도 얘기하고 그 중에 몇 가지만 골라보자. 이제 그래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STP를 해보자.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먼저 강점부터 주안점을 두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은 강점에 관심 있을 때는 인터널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기회에 관심 있을 때는 익스터널 방식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네 가지가 그러니까 밸런스 그러니까 누구나 한 가지가 방금 뭐 우리 만약에 예산이 정했다 5억이 줄었다 그러면 오케이. 이유입니다. 네, 제가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전략이 되게 많이 나요. SW 전략, OT 전략, 이 안에 전략이 되게 많이 숨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또 우리 대리님이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죠. 평균으로 조율하는 전략이 제일 나쁜 전략이에요. 오케이? 평균으로 가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마케팅 책에 많이 적혀 있죠. 평균을 지향하다 보면은요, 예를 들어 여러분 조율을 하다 보는 거죠. SW 딱 하나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안에 참고는 할 필요가 있어요. WO, TO, STO 다 여러분 이 안에 4 곱하기 4면 기본적으로 16개도 나와. 근데 여러분 이건 딱 하나라니까요. SW 같은 건 궁극적으로 하나를 많이 보면 돼요. 우리가 뭘 잘하고 뭘 집중해야 되느냐. 여러분 STP 전략? 그거 여러분 실제적으로 제가 옛날에 어떤 교수님이 나한테 이러대. 내가 그냥 전략만 갖고 왔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전략만 갖고 오면 어떻게 SW 같은 거 좀 넣어주고 그래야지.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 여러분 수화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회사 크게 운영하시는 그 공장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SWT 몰라요. 여러분 SWT 아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들은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강점에 강화해야 된다는 거. 본능적으로 그냥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건 법칙이 아니라 뭐예요? 사회과학은 법칙이 없어.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고, 여러분 SWT 쓰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 이해해요. 수학 분석이라는 거. 여러분 이 안에는요 10,000가지 이상의 가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세상을 여러분 눈이 오자. 어떤 사람은 로맨틱 크리스마스 낭만적이다. 누구는 참막히다고 해. 정성적 분석은요 문제가 뭐냐면 충분히 대화를 많이 하기 위해서야. 왜요? 이걸 이렇게 보면 저렇게 나오고 저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요 조정을 해야 할 줄 알아야죠. 우리 회사가 뭘 잘하는지 알고 이런 말도 있어요. 피터 드러커의 책을 읽어보면 기업에서 보고를 할 땐 우리 회사가 못하는 거를 보고해야만 내가 인재가 될 확률이 있어 보인다고 하거든요. 언제나 대표가 위험이나 뭐가 있어야, 여러분 내가 뭐 말을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 문제점 제시하면 걔가 더 똑똑해 보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문제를 제시하는 건 너무나 쉬워. 피터 드러커의 그 경영의 실체라는 책이나 읽어보면 중요한 건 어떻게 회사가 잘하는 거를 계속 잘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쉽게 보면 제가 우리 대리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분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다 보면은요 헷갈려지기 시작해요. 헷갈려지다 보면 뭐예요? 주저하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SW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X축 Y축 뭘로 잡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정말 천차만별이야. 그렇죠? 연비냐 디자인이냐 뭐냐 이건 여러분 그렇게 보는 거 되게 좋아. 이런 거 있잖아. 대리님 현상이 있으면 아래에서도 찍고 위에서도 찍고 뭘로 찍고 여러 부분으로 보는 건 좋아요. 왜냐면 언제나 간과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이요 우리 단점이 강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교수님의 강점이 뭐라고 했어요? 교수라고 했죠. 약점이 교수야. 저는요 제가 예를 들어 그 회사에서 딱 나왔을 때 제가 창업을 200만 원 갖고 있거든요. 근데 내 약점이 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200만 원이었는데 장점도 200만 원이더라고. 그때 알았죠.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이걸 이용하느냐의 문제지 무조건 장점이다. 여러분 밥쌤 아시죠? 밥쌤의 장점이 뭐죠? 힘이에요. 힘, 파워. 그죠?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그거를 잘 쓰기 위해서 일단 초반에 막 이런다고. 그렇죠? 근데 이미 처음에 몇 번에 다 아이들이 그걸로 당했어. 근데 다 장점이 노출됐거든? 그러면 더 이상 그걸 하면 안 됐어요. 근데 뭐야? 제가 말했죠. 혁신을 안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 순간 이건 강점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걔의 약점이 뭘까요? 이게 빠지는 거잖아. 힘이 빠지면. 그럼 뭐야? 걔는 이런 말이 있죠. K1 보시는 분들 덤비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어야 돼.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럼 또 걔는 하나를 잃어요. 밥쌤이 인기는 지리학가가 아니에요. 그쵸? 걔는 막 여기서 이런 비스트를 하거든. 근데 여러분 레미 보니아스키 아시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인데 걔는 여러분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하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 스타일을. 근데 레미 보니아스키는 뭐예요? 그런 지리학가거든요. 걔. 바다하리가 팼을 때 바다하리는 이런 말을 했어. 싸움, 파이팅은 나의 본능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그거 나와서 레미 보니아스키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싸움은 본능이 아니다. 싸움은 K1은 이종국의 스포츠다.
스포츠는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그걸 배워라.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매니 보니아스키 말을 맞아요. 그게 스포츠. 근데 여러분, 싸움을, 그걸 보는 거 스포츠라는 또 그 이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맞을까요? 그건 누가 맞다라고 보다 이거는 뷰포인트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자, 뭐가 보이세요? 대리님. 손바닥 보이죠? 난 손등이 보여. 둘 다 맞고, 둘 다 틀린 개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사회과학이라는 건 이거 진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를 추구하느냐? 이게 강점일 수도 있어요. 이게 강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막 환율이 오르죠? 그럼 뭐예요? 잘만 이걸 이용하면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살리고 이건 이용하고요. 이건 살리고 이거는요 매력으로 만들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못하는 건 안 한다라는 거죠. 그것만 여러분이 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무조건 강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무모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SWT를 전혀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는 들고 조율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할 때 제일 경계하는 게 그거예요. 평균을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언제나 평균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더라고요. 언제나 그거더라고. 할 거면 하고 말 건 말았어야 돼. 언제나 뭐야? 어정하자. 그러면 어정하게 끝나더라고요. 비즈니스 할 때도 저는 그래요. 할 거면 크게, 잽싸게, 파격적으로. 안 할 거면 절대 안 한다. 언제나 여러분 어정하자. 그러면 돈은 돈대로 쓰고 성과는 성과도 안 내려고 그냥 어느 순간 하는 거에 목적을 둬. 성과에는 없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건 여러분 사회과학은 그래서 의견 조율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조금 스피드를 낼게요. 자, 그럼 작은 모금이나 투자 유치를 어떻게 하면 더욱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많이 해주세요. 질문이 나오면 되게 좋은 거야.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많이 이제 배웠다, 조금 알았다. 제가 여러분한테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여러분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실무자끼리. 그렇죠? 근데 저는 제일 많이 배우는 게 그거 같아. 조율하는 게 아니라 협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조율은 없어. 설득도 없어. 언제나 뭐예요? 제가 저가 좋죠? 그럼 난 이게 좋아야 돼. 윈윈이 일어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봐요. 많이 알게 되고 내가 좀 뭔가 알게 되면 느낌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물음표가 나와요. 물음표가 나온다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왜요? 계속 탐구할 수 있거든요. 공부는 계속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작은 모금, 작은 후원을 어떻게 하면 다들 이 질문에 쌓여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했죠. 작은 모금은 하지 않는다고 단지 투자할 뿐이죠. 문화예술단체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할 거냐고요. 야 누가 이래요 여러분. 야 이거 좀 어떻게 개선 좀 해봐. 그럼 이래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개선하라고 했지 누가 빨리 하라고 했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왜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기획서 쓸 때요. 나중에 기획서 쓰는 방법 알려드리겠지만 써가고 나서 실장님 갔다 왔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 엿대는 거야. 왜요? 여러분이 써가고 와서 갖다 줬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학생이고 선생님이 된 거야. 왜요? 나는 할 일은 지적해 주는 거고 난 지적받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요? 40장 썼는데 다시 쓰라고 하면 써지나? 그죠? 근데 기획서를 잘 쓰는 사람은 쓰고 나서 검토해 주세요가 아니야. 먼저 충분한 대화를 해요. 그리고 페이퍼를 줄여요. 그래서 그들은 페이퍼가 얇은데도 일을 잘해. 왜? 페이퍼 잘 쓰는 건 일이 아니에요. 페이퍼를 통해서 일하는 게 일이죠. 회의하는 건 일이 아니에요. 회의에서 결정해서 빨리 뭔가 하는 게 일이죠. 어떤 애는 이래요. 오늘 나 회의 6시간 했어. 그건 6시간 삽질한 거죠. 왜? 6시간 동안 조율이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회사는 회의 시간이 없어요. 눈빛만 보도 안 돼요. 자, 더욱 잘하는 게 아니라 뭐야? 한 방향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전략이라는 걸 봐야죠. 자, 투자하면 생각나는 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투자자들. 여러분, 투자를 하려면 투자자의 성향을 잘 알아야죠. 투자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여러분, 투자자들은요, 투자하면 생각나는 게 주식이죠. 투자자들은요, 고리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자들은요, 노력해서 돈 벌 생각 없어요.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하던데, 저도 투자를 몇 번 받아보고 연결하지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얼마 넣으면 얼마 먹어?
간단한 문제던데. 왜요? 이 세상에서 돈 벌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돈 먹고 돈 먹기예요. 사업도 도박이거든요. 사업도 여러분 철저하게 계획된 도박, 그러니까 최대한 계획된 도박이에요. 그죠? 완전히 세팅된 그 작전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러분, 그들은요, 돈 먹고 돈 먹기에, 그들은 여러분, 투자를 받으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투자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풀어야 될 거. 원금 회수죠, 원금 회수. 원금을 어떻게 보존할 거냐고. 그 문제가 바닥 문제예요. 여러분, 특히 영화 같은 건 해가지고 망하죠? 그럼 원금 어딨어? 필름 그거 뭐 어디다 갖다 쓴다고요? 온라인 사업 망하죠? 그럼 델타 하면 없어지는 게 온라인 사업이야. 컨텐츠 수천억을 들여도 뭐예요? 그냥 유포되면 끝나는 거고. 차라리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문화 컨텐츠가 왜 투자가 안 받아요? 안 받으지? 그건 여러분, 이러면 치킨집 하다가 망하죠? 그럼 기자재라도 팔아먹자. 문화는요, 팔아먹을 것도 없어. 왜요? 무형이라. 어떻게 하면 원금 회수를 할 거냐고요. 두 번째는요. 원금 회수가 되면 할까요? 어떻게 고수익을 보장할 거냐고요. 해결 안 되죠? 그게 일단 내가 질문에 해결이 안 되죠? 그럼 투자는 한 발짝도 안 나가요. 왜요? 그럴 거면 걔네들 땅 투자하죠. 아니, 난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제가 투자자 요출 받으려고 갖고 오니까 투자자가 그러더래요. 내가 이거 하면 국채에다 넣지. 금리로 하지. 금리는 원금 보존이 확실한데. 근데 왜 여러분 그들이 투자할까요? 여러분, 회사 금리보다 높아야 돼. 그죠? 금리보다 높아야 되고요. 원금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돼요. 근데, 아니, 잘 될 거예요. 그건 당연히 내가 행동의 주체자니까 잘 될 거겠죠. 여러분, 이거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투자를 잘 받는 방법 알려드리면, 문화 콘텐츠 아이템을 만들고 투자 받지 마세요. 진짜 안 돼요. 그들과 먼저 얘기한 다음에, 걔네들이 돈 될 걸로 생각한 걸 개발하시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 왜 발명가들이 그렇게 돈을 못 받느냐면, 여러분, 걔는 한 5년, 10년 개발하고 나서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돈을 받아야 돼. 근데 뭐예요? 언제나 중국 짝퉁이 나오거든. 그죠? 지가 만들다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좋은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사회 국가에 환원할 생각도 없어요. 돈 벌려고 한다고요. 일단은 여러분이 충분히 그들과 얘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 짜장면집으로 돈 번 사람이 온라인 사업할 것 같아요? 걔는 온라인으로 돈 나온다는 걸 신기하게 여기는데. 그럼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투자할까요? 돈 없는 사람? 여러분, 자수성가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까요? 벼락부자 된 사람이 투자할까요? 자수성가한 사람은 절대 투자 안 해요. 왜요? 피 같은 돈을 어디다 써요? 돈을 그러니까 뭉댕이로 본 사람들은 투자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돈을 그렇게 버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넣고 빼고 이렇게 만든 줄 알아요. 근데 차곡차곡 모아서 사람이 있죠. 투자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부동산 이외에는 안 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은 그 부동산도 안 한대. 그냥 은행에다 갖다 놓고 맨날 잔고 체크하고 기뻐한대. 그럼 여러분, 정말 자수성가해서 정말 돈을 모아서 뭐 한 사람들은 투자 대상이 안 될까요? 그래도 투자 대상이 돼. 그런 사람들은 약점이 하나 있어. 둘째 아들. 둘째 아들 비어있다. 진짜예요. 내가 진짜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그들은 약점이 하나 뭔지 아세요? 자식한테 많이 미안해요. 왜냐면 일만 하고 살았거든요. 일만 하고 살아다 보니까 자식한테 미안하고 한 건 없는 거야. 그래서 자식이, 그런 애들은 스포츠카 몰고 다녀요. 오케이? 자식은 그동안 아버지랑 많이 해서 아버지 당당하게 요구해요. 그다가 자식이 돈을 막 2배, 3배로 키워놓기도 하고요. 있는 돈 다 말아먹기도 해요. 진짜 간단한 거야. 여러분, 투자는요, 투자가 제일 어려운 이유는 아이템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어려워요? 투자 받아보셨어요? 진짜 남의 돈 끌어쓰기 정말 어려워. 투자가 가장 어려운 건 돈 많은 사람이 어려운 줄 모른다고. 접근하기도 어렵고. 자, 일단 돈은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투자를 하려면. 돈은 어디 있을까요? 어떤 부자들이 문화에 투자할까요? 얘기해 주죠. 여러분, 가난한 부자, 부유한 부자 다 투자해요. 부자들은 심심해서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로또도 투자죠. 이걸 적고 보기 싫어서 투자해요. 자, 이 사람들, 그들은 왜 투자하는 걸까요?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 산업에 기여하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라.
문화사업은 은근히 그게 있죠. 황금알이라는 거.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할까요? 접근하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소개받아야 돼. 그게 투자, 여러분, 투자 개발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람을 아는 거예요. 연결사. 맞아. 그리고 그들과 충분히 친하게 지내서 걔네들 입에 이게 나오는 게 베스트야. 이런 거 한번 해보지, 그래? 이런 거 돈 될 것 같은데. 그거래요. 갖고 가서 말하지 마. 왜요? 평가받는 건 너무나 쉽다. 그렇죠? 만드는 건, 기획서 쓰는 건 한 달이지만 평가받는 건 1분이거든요. 사람들은요, 갖고 오죠? 그럼 뭐야? 지적만 하죠. 함께 만들어야 돼. 자, 그리고요, 그들에게 무엇을 제안할 걸까요? 뭘 제안해야 될까요? 일단 원금, 그죠? 그 다음에 금리보다 높아야 돼. 그리고 많이 그리고 여러분, 조금 번다라고 하면 아예 안 해요. 크게 벌어야 돼요. 그래서 문화가 뭐예요? 크게, 여러분, 원래 영화라는 놈이 잘 되면 대박이거든. 한 큐에 가거든요. 대신 한 큐에 가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주에 투자를 안 하는 거잖아요. 자, 문화는 유형인가 무형인가? 여러분, 자금 투자 유치를 하려면 무형은 유형화되어야죠. 어떻게 여러분 문화를 유형화로 할래요? 그죠? 영화를 어떻게 유형화로 할 거냐고요. 영화를 찍던 뭐 하던. 그러니까 영화를 된다라는 걸 유형화하는 게 일단 뭐예요? 캐스팅이야. 그지 않아요? 누가 메인 배우냐에 따라 보증수표가 있고, 그럼 걔는 되게 비싸다. 그리고 누가 감독인데, 배급사는 누군데. 그게 선제지권이에요. 또 무형은 유형은 반드시 무형화돼야죠. 그죠? 여러분이 무슨 돌다리 무슨 길거리를 하려면 그걸 어떻게 그러면 문화, 예술, 역사 뭐 다 뒤져서라도 뭐예요? 김유신이 거기서 뭐 자빠져 자다가 뭐가 됐든 끌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투자성이 없어. 투자는 여러분 뭐예요? 황금알 같은 거거든요. 사냥꾼에게 배우는 자금, 모금, 투자 유치법이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냥꾼 여기 숨어있죠. 그죠? 돈은 부자들이 있고 부자들한테 가야만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런 것도 있죠. 아까 우리 대리님 좋은 말이겠죠. 투자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하는 게 인테리어 바꿔. 그죠? 대표 차 바꾸도 보고. 근데 그건 진짜 좋은 전략이야.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랑 일하고 싶죠?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랑은 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했다라는 걸 막 보여줘야 돼. 그리고 그들이 쓰는 말, 그들이 쓰는 클럽, 그들이 쓰는, 그래서 여러분 브로커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죠?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이 더 잘 투자할까요? 부자들이 더 잘 투자할까요? 똑같아요. 부자들은 뭐예요? 더 부자가 되려고 투자하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길이 없거든요. 누가 투자 안 해요? 우리 같은 사람이 투자 안 해요. 왜요? 어정하거든요. 그렇죠? 자, 왜? 여러분 보이세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 어려운지? 그렇죠? 일단 여러분이 아이템 개발에 왜 아이템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는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뭐예요? 여러분, 특허를 100날 받아봤자야. 실용실험 100날 받아봤자라고요. 돈이 없으면. 자, 자금 모금과 투자 유지의 핵심 전략은 돈을 버는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돈을 이용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즉, 성공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자금 모금 전략은 자금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개발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금 개발은 사람 개발이라고요. 여러분, 자금이 돈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연결해요. 왜냐하면 돈은 그 사람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연결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투자를 유치하려면 아이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들이 투자 브로커들이에요. 걔네들은 그것만 해서 잘하는 거예요. 그것만. 저 같으면 그들과 상생하는 방법을 찾겠어요. 내가 만들어 놓고 제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할게요. 만들어 놓고 투지 마지 마세요. 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은 공개하면서 계속 노출만 돼갖고 하고 그들은 뭐예요? 여러분이 일단 단가를 확 떨어내려 놓고 투자하고 싶어 하거든. 왜? 코너에 몰라놓으면 몰라놓을수록 돈은 적게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이 왜 문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가 보이죠? 왜 관심이 있을까요? 성과 창출이죠? 근데 하나 빠졌어요. 문화는 지속적 성과 창출이에요. 얘기 드렸죠? 첫째 시간에. 밭 가는 게 아니라 뭐야? 그 밭에서 계속 얻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업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 뭐 SK텔레콤이나 뭐 이렇게 계속 고정적으로 뭔가 빼는 데 있죠. 그런 데가 훨씬 더 잘해요. 예를 들어 한 번 끝나고 하는 거 있죠. 그런데 문화에 관심이 없을걸? 그죠? 문화라는 건 계속 지속적인 뭐예요? 고객 관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문화예술단체는 기업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마케팅해야 될까요? 문제를 팔아야죠. 어떤 문제요? 자신의 문화 아이템이 솔루션이 되는 문제를 팔으셔야 돼요. 뒤에 답 다 있어요, 여러분. 아시게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의 솔루션은 잡혀 있는 거야. 문제는 그쪽으로 이런 거죠. 여러분 아시죠? 플랭클린이 연을 통해서 뭐예요? 전기를 끌어모았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힘을 갖고 오는 거지 전략이 힘을 갖고 오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선행되어야 전략이 나오는 거죠. 자, 해결책에 집중하지 마세요. 문제에 집중하세요. 그게 더 빨라요. 자, 보세요. 생각해 볼 게 있죠. 여러분, 하나의 문제에 대한 두 가지의 답이 뭐냐면 어느 날 사람들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콧바람이 나오는 거를 체크하고 죽는지 살았는지 봤대요. 근데 어느 날 콧바람이 잠깐 안 나온 거를 죽었는지 알고 묻어버렸대. 산 사람은 묻은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했는데 한 사람은 이런 아이디어를 줬대요. 관에다가 뚝 공기구멍을 박아놓고 관에다가 먹을지를 3개월치 넣어놓지, 아니 3일치 넣어놓지. 그리고 얇게 묶지. 그럼 뭐예요? 숨 쉬고 나와서 밥 먹으면서 뻥 차고 나오면 되죠. 그러면 산 사람 안 죽죠.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관 닫자. 관 뚜껑에 칼을 박아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관을 닫을 때 한 번 더 죽이잖아요. 왜 여러분 한 가지 문제에 다른 솔루션이 나왔냐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물어봤대요. 우리가 묻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면 그를 어떻게 살릴 거냐고. 근데 이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우리가 묻은 사람이 다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 확실하냐고요. 한 사람은 그래서 살릴 생각이 나오고 한 사람은 죽일 전략이 나온 거죠. 똑같은 문제에 어떻게 어프로치 하느냐의 문제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4P 전략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재밌어서 오버를 하게 하네요. 일단 문화라는 컨텐츠가 있어야죠. 이게 여러분 먼저 만들어지면 투자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투자 받으려고 이거 고고 다니는 순간 경쟁들한테는 다 얘기하고요. 걔네들은 약간 이거 조금만 다르게 해서 한다고. 그럼 훨씬 유리한 게 뭔지 아세요? 난 R&D를 안 들였거든. 가격, 플레이스, 프로모션이죠. 문화는 간단해요. 프로덕트는 강점, 차별화 이거밖에 없죠. 강점은 왜냐면 문화라는 건 유형이든 무형이든. 자, 가격은요. 안 보이는 건 비쌀수록 좋아. 안 보이는 건 비쌀수록 좋죠. 그렇죠? 보이는 건요. 쌀수록 좋아. 문화는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 뭐 갤러리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애들 막 이렇게 보는 거 있죠. 그거 보면 2,000원, 3,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 돈 돼요. 왜요? 고정 비용이 워낙 없어서. 그래가지고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은 무슨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가씨 한 명 한 달, 1년 내내 멍 때려. 왜요? 그럼 뭐 이렇게 보고 오는 거잖아. 고정비가 결국은 없거든요. 왜? 그거 왜 쌀까요? 2,000원, 3,000원. 보이잖아. 보이니까 싼 거죠. 보면 별로 없거든? 근데 왜 가요? 그냥 한번 보러 가는 거죠, 걔네들도. 자, 또 플레이스는요. 무조건 시너지가 나면 돼요. 유통을 하든 뭐를 하든 아까 말했죠. 강점이 좋은 데랑 가야 돼. 그죠? 또 하나요. 프로모션. 무조건 뭐야? 문제를 알리세요. 그럼 전략은 여러분, 그리고 전략은 여러분이 설립해 주는 것보다 조율을 통해서 걔가 말하게 하는 게 좋아. 여러분이 갖다 주면 평가만 나와. 걔에게 말해서 그럼 우리 회사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거였죠.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만큼 내가 고정자금이 있을까요? 못 기다리니까 내가 말해버리잖아. 내가 말해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는 안 돼, 답이. 왜? 내가 말해서. 자, 문화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IMC 전략이라는 건 알리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뭘 알릴까요? 원보이스라고 하죠. 하나의 목소리라 뭘 알리죠? 강점, 차별화. 이것뿐이 없어. 강점과 차별화를 알리는 방법이 빨리 알릴 수 있죠. 앞면, 뒷면, 앞면, 뒷면.
그죠? PR, 이펙트가 강해요. PR은 간단한 거죠. 내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리를 통해서 알리는 게 훨씬 더 시너지를 높이거든요. 언론을 알리든 뭐를 올리든. 자, 그리고요. SP, density, 이거 뭘까요? 밀도가 강해야 돼. 1대1 마킹. 그죠? 때론 뭐예요, 여러분? 때론 1대1로 가서 전화를 해주기도 하고, 1대1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끌어내야 돼. 자, DM이라는 것도 있죠? maintain. 여러분, 문화예술에 투자를 받거나 뭐 하면 이런 거죠.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은요, 더 많이 관리해주고 더 많은 정보를 줘서 더 많이 받아내야 돼요. 그죠? 돈을 아예 투자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알려줘야 돼. 한꺼번에 크게 달하는 것보다 뭐예요?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전략을 하든,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문화 마케터라면 이런 거 여러분이 안 해요. 에이전트 써야지. 그게 훨씬 더 나아요. 성과 위주로 간다면. 왜? 걔는 이것만 하고 걔네들은 이것만 하고. 근데 문제는 뭐야? 얘네들은 이게 만명통치약인지 알고 강조할걸?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를 쭉 하다 보면 브랜드가 나오잖아. 그렇죠? 언제까지요? 브랜드 될 때까지요. 1년인지 2년인지 나는 모르겠어. 여러분 보면 하나만 하면 돼요. 자, 브랜드. 여러분이 마케팅을 할 때는요. 브랜드, 여러분 이게 뭘까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마케팅을 하는 거야. 브랜드 마케팅이 아니라. 여러분 이럴 때는요. 가격 내고 하나 사면 하나 더. 그렇죠? 공장 대방출. 뭐 이런 거 있죠. 싼 맛에 컨설팅이나 받으시죠. 뭐 이런 건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핏을 만들기 위해서 마케팅하는 건 이런 거 해도 돼요. 매출이 성과라면. 그렇죠? 여러분이 먹고 살라고 마케팅을 하면 뭐 하지만 나를 키워서 지속성을 가려면 브랜드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만들어지면 성공은 절반 이상 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하죠. 브랜드로 마케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면 망해요. 무조건 갖다 붙이면 가격은 오르겠죠. 순간만. 맨날 세일해봐요. 사람들이 뭐예요? 정가에는 안 사죠. 이게 없어지고 뭐가 만들어져야 될까요? 커뮤니케이션이 만들어져야 돼. 끊임없이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다 보면 소비자와 뭐예요? 아주 밀도 있게 붙어있으면 문제가 잘 안 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브랜드 마케팅, 그러니까 이런 순서 마케팅 for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활성화 전략이라 이거죠. 자, 다음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뭘 볼 거냐?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솔루션이 있죠. 그럼 여러분의 솔루션에 힘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뭘까요? 지옥 간다고 해야 될까요? 지옥 간다고 하면 사람들은 교회 가겠죠. 그렇죠? 바퀴벌레로 태어난다고 하면 또 뭘 하겠죠? 사람들은요. 문제에 대한 솔루션 찾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여러분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왜? 현실도 힘들어. 현실이 힘든데 미래까지? 그죠? 근데 미래를 대비하게 하려면 문제를 팔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문제 예방의 기술이에요. 문제를 파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화를 투자하려면 반드시 그들에게 뭐야? as a solution으로 인식되어야 된다. 자, 다음 시간에 뭘 볼 거냐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에 왜 여러분 강점을 알려면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돼요. 피드백. 그렇죠? 내가 뭘 잘하느냐는 피드백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화예술, 광고도 똑같아요. 했는데 그래서 얼마큼 나아졌냐고. 그거에 대한 여러분 지표가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냥 막 밀어붙이기야. 근데 이것도 제가 알려드리는 것도 우리나라 뭐 능률협회, 여러분 브랜드 파워 지수 같은 거 뭐 능률협회에서도 하고 되게 KDI에서도 뭐 하죠. 근데 뭐야? 이건 자기네들 마음인 거야. 인터브랜드도 하고. 이건 여러분 사회과학은 정답이 없어요. 사회과학은 뭐예요? 여러분 SWT가 인증됐어요? 공증됐어요? 공증된 거예요. 인증은 어떤 절대 기관에서 인증해버린 거죠. 공증은 에블바리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상식선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문화 마케팅을 하게 되면 기업체 안에서 이미지가 얼마나 좋아졌고 뭐가 좋아졌는가 그래프로 수치적으로 보여주면 산출 근거만 명확하다 보면 워낙 여러분 아무도 없다라는 거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건 다르게 말해서 뭐죠? 내가 하면 그리고 내가 알리면 그건 기회라는 거죠.
강점이 약점되고 약점이 강점된다라는 생각. 그렇죠?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힘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